네, 오늘 그할 리뷰는 저희가 제작한 게 아니고 커뮤니티에 많이 퍼져 있는 그 편인데 어떤 분이 은정이와 애나의 진실게임이라는 편을 리뷰해달라고 댓글을 다셨는데 그할 리뷰를 못해요, 저희가. 왜냐면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다시 보기가 없어, 이게. 이 가족인지 방송 금지 신청을 하셨나봐. 내려달라고 했나봐.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홈페이지에 없어요. 어떻게 할까 찾아보니까 이게 커뮤니티에 이 내용이 이미 많이 떠돌더라고. 좀 레전드 편이었나봐. 그래서 시청자 요청이 있었던 거를 없다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게라도 좀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거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뭐 리뷰해주세요 하는 편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찾아서 한번 방송을 해볼 테니까 댓글 계속 남겨주시고요. 은정이와 애나의 진실 게임이래요. 두 명이 이 사건의 좀 중심 인물인 것 같고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자, 인터뷰부터 시작하는데 괜찮으세요? 기분은? 김철호 씨라는 분인데 아이고 생전 처음 겪는 일이니까 좀 어떻게 진행될까 또 혹시 그런 검사 방법이라든가 기계에 오차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더라고요. 김철호 씨가 지금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대요. 이날 외출은 피해자 신분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기 위한 외출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그할 취재진이 같이 따라 붙었나봐. 자, 김은정, 미국 이름 애나라고 합니다. 같은 사람인가 보네. 김철호 씨의 딸이에요. 2004년 취재 당시에 14살이었다고 합니다. 더 어렸을 때겠죠, 사건은. 그러면 경찰은 김은정의 성폭행 혐의로 친아빠는 물론 친엄마 이경숙 씨까지 수사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엄마인가 봐. 얘가 애나인가?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딸 김은정의 급작스러운 한 통의 전화로 시작이 됩니다. 자, 엄마예요. 갑자기 그 주말 토요일이요. 2009년 10월 24일이었어요. 제가 통화를 했는데 엄마, 나 성적으로 깨끗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예? 갑자기요? 네, 그 말이 너무나 뜻밖의 말이잖아요. 자기 생일날 미국에서는 성인 되면 아빠가 순결 반지를 해준다 그래서 아빠 쫄라서 순결 반지 해서 그걸 끼고 애지중지하고 사진도 찍어놓고 그런 애거든요. 근데 갑자기 엄마, 난 성적으로 깨끗해.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이 말만 하고 딸이 전화를 끊은 겁니다. 그 뒤부터는 통화가 잘 안 됐고요. 부모님은 아무래도 딸에게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김은정이 머물던 홈스테이 가정에 연락을 해봤어요. 그들에게서 뜻밖의 편지가 옵니다. 몇 주 전 우리는 애나가 우울증에 걸렸을 수 있다고 스팅킹하게 됐습니다. 누군가의 통화 뒤 더욱 악화됐어요. 애나가 김은정이에요. 힘들어하니까 더 이상 애나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편지를 보낸 거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친엄마는 직접 미국으로 딸 보러 갔죠. 공항 딱 가니까 지인이 나왔는데요. 표정이 이상해요. 그러면서 이미 그 사람 홈스테이 그 집 케이넌 씨 지인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 여자는 우리 집에 절대로 이 도어를 열어줄 수 없고요. 말을 늘어놓을 수도 없어요. 애를 성폭행하는 엄마예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미. 그리고 케이넌 부부는 친엄마 이경숙 씨에게 이틀 뒤 호텔에서 김은정을 만나라고는 일방적인 통보를 했습니다. 이틀 뒤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딸은 나오지 않았고요. 케이넌 부부만 대신 나왔대요. 또 김은정이 다니던 미국 고등학교의 관리 책임자로 나왔는데 케이넌 부부가 충격적인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때 모습도 그 사람들 주장이 엄마가 성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5살 때요. 참나. 일단 주장이 굉장히 황당하네. 아빠와 엄마가 자기를 어릴 때부터 성폭행했다고 애나가 그 홈스테이 집에다 얘기를 했나봐. 일단 심지어 6학년 때 13살이죠. 임신했는데 아빠가 배를 때려서 유산시켰다. 2008년 잠깐 쉬러 한국에 왔을 때도 임신과 유산을 경험했다. 딸 김은정이 케이넌 부부에게 이런 고백을 했대요. 그 내용은요, 완전 포르노. 그리고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너무나 엽기적이고 파렴치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 내용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힘든 정도가 아니라 심장 쇼크가 막 오고 그랬죠. 심장 쇼크 와서요, 진짜 2번이나 제가 하늘나라 갈 뻔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에 아빠, 동생 은영이까지 미국으로 가봤습니다. 케이넌 부부와 뭔가 오해가 있는 거다, 이거는. 그렇게 판단해서 오해 풀고 딸 데리고 돌아올 생각이었어요. 근데 케이넌 집 가보니까 경찰이 옵니다. 케이넌 부부의 신고로 가족의 방문을 막는 거예요, 경찰이.
지금 문제는 말이죠. 분명히 코리아의 법과 이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18세 이상이면 어덜트로 구분해요. 만약 본인의 부모를 보고 싶지 않다면 보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과 김은정의 가족을 돕겠다고 나선 교포들과 경찰들이 얘기하던 중 2층에서 이걸 보던 K논 부인이 한마디 해요. 여기서 한마디 합니다. 이들을 눈을 떠 악을 보게 하소서. 주여, 이들이 눈을 떠 애나의 부모 안에 있는 악을 보게 하소서. 딱 보니까 이거 사이비 종교네, 사건이. 애 세뇌시켜가지고 분리시키려고 이 집 부모 애 뺏은 거네, 이거. 애를 데리고 있는 게 어떤 금전적 이득인 거겠죠. 가족은 한국에서 설마 했던 일이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18살 때 헤어진 딸을 20살이 되도록 가족은 21개월째 딸을 보지도 못한 채 현재 상황을 확인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엄마 아빠를 보지 않는 게 저에게 최선이라고 결정했어요. 이건 저의 절대적인 결정입니다. 이 절대적이라는 것도 약간 좀 신의 결정을 빌리는 듯한 이런 느낌인 것 같고, 딸 김은정이 부모에게 전한 메모였어요. 부모는 이걸 자신들에게 도와달라는 뜻으로 들린대요. 자, 아빠입니다. 둘 중 하나예요. 누군가가 은정이를 강력하게 통제해서 엄마 아빠를 성폭행범으로 몰든가, 아니면 진짜 엄마 아빠가 엽기적인 성폭행 부부든가. 김은정의 친아빠인 김철호 씨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 그래서 신청을 한 겁니다. 탄원서를 보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 유학 중이던 딸아이가 돌변했어요. 친부모인 자신들이 딸아이의 상태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탄원서를 보내온 겁니다. 또 21개월째 딸아이의 얼굴도 볼 수가 없으며 심지어는 자신들이 딸아이의 성폭행 혐의까지 받고 있다. 제발 도와달라는 사연이었어요. 김철호 씨 직업은 시골에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학도 가르치고 교장 업무도 보고 있고요. 부인인 이경숙 씨도 이 학교에서 영어 가르치고 학교 살림하고 있고, 부부 사업인가 봐요. 자, 이야기 들어봅니다. 아빠. 경찰청 외사과에서 전화 왔는데요. 제가 7월 1일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실 반응 나왔다고.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무죄라는 거죠. 딸의 주장과 다르다는 거야. 지난 3월부터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받았는데 이 사건에 대해 입 밖으로 말을 꺼내는 게 너무 고통이었습니다. 그치. 자, 엄마, 이번엔 제가 아는 걸 말씀드리면 임신 중절을 2번 당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병원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자가중절이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그러니까 아빠에 의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가 나오자 아빠인 김철호 씨는 딸 얼굴이라도 보려고 다시 미국을 가요. 자, 엄마, 제가 딸을 미국에서도 성폭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 가요. 여동생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거 편지 쓴 거예요. 누구한테요? 언니요. 7살 어린 여동생이고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하고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동생을 돌봤기 때문에 동생과 좀 친한 사이다. 어릴 때부터 각별하다. 언니는 언제 마지막으로 봤나요? 재작년 8월이요. 언니 한국 오면 뭐부터 해주고 싶어요? 언니하고요. 계속 붙어 다닐 거예요. 해가 거듭할수록 우리 은정이하고 헤어졌던 그런 장소들 있잖아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가도 그렇고요. 여기 인천도 그렇고 그 길은 피하게 돼요. 정말 그 길은 못 가겠어요. 그 길을 가면 마음이 저려서 너무 안 좋아요. 21개월 동안 딸을 찾기 위해 만나기 위해 부부가 교대로 20번 정도 미국과 한국을 오갔어요. 이제껏 벌어놓은 돈도 딸 찾는 데 다 썼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때문에 잠시 한국에 들어왔던 김철호 씨는 경찰 조사 후 한 달 보름 만에 45일 다시 딸을 보기 위해 미국으로 갔어요. 여기가 그 처음으로 홈스테이 했던 집이다. 하지만 미국에 가도 딸이 어디 있는지 행방을 모르고 대학은 갔나 아픈 데는 없나 지금 상태를 몰라. 그래서 과거라도 찾아 맴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집 주인도 중국 사람이에요. 여름엔 홍콩에 간다고 하고요. 빈집인 줄 알면서 매일 찾아간다 그래요. 너무너무 지금 막 가슴이 저릿저릿하죠. 우리 은정이 발자국 막 찍혀있는 것 같고요.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와, 이게 무슨 일이냐 진짜. 김은정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2년 정도 아빠가 운영하는 대안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영어과의 선생님의 추천으로 2005년 미국 유학길에 올랐어요. 그리고 2008년 10월 귀국해서
8개월간 한국에 있었고 이유는 김은정의 수면 부족, 지인의 죽음으로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그래서 8개월 쉬고 다시 미국에 가서 복학 준비를 했대요. 케이넌 집에서 우리를 초대했어요. 초대해서 사진 찍고 싶다고. 복학 준비하면서 홈스테이 구하는데 케이넌 부부가 김철호 씨의 가족을 초대하고 자기 집에서 김은정 사는 걸 권했다고 합니다. 케이넌 부인은 간호사고 케이넌은 변호사네. 아, 이러면 진짜 어렵겠다. 그 사람네 집 알아보고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래 신뢰해도 될 만한 상대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는 학교를 믿었는데 학교의 가장대표인 책임 관리자가 우리랑 자매 결혼까지 맺은 사람이 그 사람을 괜찮다고 한 거예요. 당시 김은정이 고3 과정 앞두고 있었어요. 더 나은 환경 그리고 학교 관리자가 케이넌 부부를 강력하게 추천해서 그 집으로 가게 됐던 겁니다. 이 집 맞죠, 아버님? 예, 맞습니다. 근데 김은정이 케이넌 부부의 집으로 들어가고 갑자기 돌변을 해요. 성격이 바뀌었다는 거겠지? 알고 보니까 김은정이 한국에 머물 때 케이넌 부인이 김은정을 만나고 싶다고 계속 지인에게 말을 전했다는 겁니다. 돌이켜보니까 김은정 친부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건 김은정이 아니라 이 케이넌 부부예요. 아, 달려가면 정말 10초면 만날 수 있는 거리인데 케이넌 부부의 집을 코앞에 두고도 체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김철호 씨는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다. 이때 케이넌 부인이 집에서 나옵니다. 잔디에 물 주는 척하면서 취재진을 쳐다보고 들어갔대요. 요건가 봐, 요 대가리 요거. 김철호 씨는 딸이 안전한지 딸이 그곳에 살고는 있는지 케이넌 부부에게 묻고 싶지만 나설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사는 재미 교포분인데 좀 이 일을 알고 도와주려고 통역을 하셨나봐. 예, 만나서 엄마랑 얘기를 하게끔 해줘야 해결되지. 그렇게 단순히 이렇게 막는다고 해결될 게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렇게 되면 애가 자살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돌렸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어요. 오해를 풀기보단 떼야 놓는 데만 집중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그래요. 은정양의 성폭행 문제를 제기했던 호텔에도 참석했던 조종현 씨는 케이넌 부부의 얘기가 정말 은정양의 주장인 건지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어저께는 뭐를 했다 그러는데 뭐 냉장고에 뭐가 붙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쭉 구사를 해가지고 쭉 읽어나가요, 1시간 이상을. 아니 그래서 이거 너무 네가 하는 게 얘기하는 게 물론 은정이가 얘기했다고 하지만 너무 이거 책 읽듯이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인데 한 5장 돼요. 친엄마 이경숙 씨는 케이넌 부부의 말 듣고 딸이 죽을까봐 무서워서 만나지 못하고 미국 경찰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경찰이 딸을 만나러 케이넌 부부 집을 찾아가자 케이넌 부부가 김은정의 성폭행 사실을 경찰에게 말했고 경찰은 그걸 믿고 김은정에게 성폭행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엄마를 만나고 싶냐 한국에 가고 싶냐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경찰은 뭘 근거로 이 성폭행을 그냥 믿어버려? 김은정 진술이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애가 미성년자도 아니라며 성인이라며. 그러면은 케이넌 부부에게만 들을 게 아니라 당사자인 김은정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경찰이? 변호사라 그런 거야, 케이넌이? 법률 대리인이 돼버린 건가 지금? 자, 이 사람은 킴벌리라고 하는데 자, 김철호 씨의 통역사였던 조정영 씨가 일이 계속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미 정부기관 직원인 킴벌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사람까지 나서게 됐어요. 킴벌리는 케이넌 부부 집으로 가서 김은정과 얘기했네. 근데 정확한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엔 케이넌 부부도 동석을 했고요. 그러니까 은정이랑 누가 만나려고만 하면 케이넌 부부가 끼어드네. 그때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빠 엄마가 했다는 말은 잘 안 하고 그냥 흐지부지해요. 그냥 성폭행 이렇게까지는 하는데 뭔가 구체화된 설명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케이넌 부부는 김은정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이메일로 알렸고요. 친부모는 자신들도 소식을 알 수 있는 제3의 기관에 치료를 받게 하자 제안했지만 김은정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케이넌 부부에게 거절당했어요. 김은정 친아빠입니다. 예, 이 사건에서 은정이는 전면에 나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녹음 서명 다 이러는데 이제 1년 지나가고 처음으로 그 한국 영사가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11월에 사건 발생 1년 지나서요. 아빠와 관계된 모든 한국인은 안 만나겠다. 그때 그랬어요. 제작진은 김은정이 정말 케이넌 집 부부에 살고 있는 건 맞는지 이거 알아보려고 케이넌 부부 집 앞 계속 지켜봤는데 아들이구나, 케이넌 아들. 두 아들만 들락거리고 김은정은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김철호 씨는 얼마 전에
김은정이 정신병원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소문으로 들어가지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케이는 만났네요. 이 사건에 대해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하자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아내, 간호사죠, 이 사람은. 우리 애나에게도 인터뷰에 대한 의사를 물어볼게요. 김은정의 안전이 걱정된 제작진이 케이넌 부부 집에 가서 문 두드려 봤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요. 때마침 집으로 들어오는 케이넌 부부를 만나서 토요일에 인터뷰할 수 있게 해준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락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브래드리 케이넌입니다. 지금은 이거 자동응답이잖아.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다. 연락을 안 받네. 약속해놓고. 그렇지만 케이넌 부부만이 김은정을 유일하게 만날 수 있게 해주는 통로다.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를 애나라고 하는 여자로부터 음성 메시지가 왔어. 그러니까 확인할 수 없는 거야. 일단 안녕하세요, 저 애나인데요.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전화드립니다. 음성 메시지예요. 전화를 건 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취재진이 다시 전화를 해봤죠. 그 번호로. 그랬더니 누가 받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김은정 씨신가요? 네, 맞아요. 혹시 은정 씨 저희랑 좀 만나주실 수 있나요? 혹시 저 애나라고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요, 애나 씨. 혹시 저희 한번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가능하세요? 제작진이 아무리 기다려도 볼 수 없던 케이넌 부부의 집에 이때 자기 말로 했어. 제작진이 급하게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김서루 씨가 21개월째 찾아 헤매는 딸 김은정을 만나요. 얘인가 봐. 예, 안녕하세요. 저 김은정 씨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애나라고 그냥 불러주세요. 이름을 바꾸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그냥 애나라는 이름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자꾸 자기를 애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김은정이고 싶지 않나 봐. 김은정일 때의 기억을 부정하는 거 아니냐 이거 지금. 자기는 이 케이넌 부부 집으로 오게 되면서 애나가 됐어. 그때부터 자기 새 인생이 시작됐고 그 과거는 기억하고 싶지 않나 봐. 애나에 집착하는 이유 같아 그게. 자, 그리고 인터뷰하는 내내 조건을 걸었는데 케이넌 부부와 같이 있게 해달라고. 아빠 엄마처럼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인터뷰 시작돼요. 혹시 이 케이넌 부부 같이 계속 있어야 되나요? 네, 계속 같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 가족분들이기 때문이 그렇죠. 김은정은 친부모님 얘기만 듣고 취재온 제작진에게 조금은 불편한 심기를 내보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이유가 너무 사람들이 제가 어떻게 지내는 거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요. 제 친부모님들이 거짓말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가슴에 맺힌 한이 있는 바가 많거든요. 김은정은 케이넌 부부의 도움으로 현재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있대요. 그리고 얼마 전 김은정의 개인 홈페이지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진을 봤다면서 건강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뭐야, 좀 맞은 거 아니야? 사실 그건 수술했을 때였어요. 며칠간 입원해 있었고요. 어떤 수술을 하셨나요? 개인적인 이야기라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근데 외나씨 우리가 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이거 하도 안전하지 못하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요. 그럼 보실래요? 보여드릴게요. 저는 건강하고요. 괜찮아요. 전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마 당신보다 더 빨리 뛸 수 있을 거예요. 30분 동안 5마일을 뛸 수 있나요? 아마 못할걸요. 한국말을 많이 잊어버렸나 봐요. 아니요. 다시 하면 잘 되겠죠. 영어로 대답했네. 한국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영어로. 그러니까 얘는 한국에 있을 때 자기 김은정이었다는 과거가 싫은가 봐. 한국말 잊어버렸다고 하니까 또 아니라고 한국말로 대답을 잘해요. 자,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야죠. 2009년에 왜 갑자기 부모님과 연락을 끊었냐 물어보니까 그때는 정상적인 통화도 부모님이랑 했었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대답이 이래. 그러니까 정상적인 통화가 뭐예요? 그러니까요. 부모님이 생각하시고 계신 옛날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옛날 모습은 이제 다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거겠죠, 제가. 저는 이제 잘하면 다 이렇게 부모님이 항상 원하는 거를 하려고 했죠. 사랑받고 싶어서요. 자, 이때 이제 케이넌이 끼어듭니다. 애나, 괜찮아? 괜찮아요, 아빠. 감정이 좀 북받쳐 오르지만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유대감이 꽤 있네. 김은정은 케이넌 부부가 주장한 친부모에게 성폭행당한 건 다 사실이라고 말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주장을 미국에서 시작한 건지 궁금하다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애나가 알고 있었는데요. 계속 이제 성폭행 당한 걸 부인한 거예요. 스스로 부인하셨다고요?
네, 그렇죠. 제가 부모님을 지켜주고 싶었는데 친부모님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자기들이 있는 대로 나쁜 행동 다 해놓고 왜 애나 씨를 미국으로 보내려고 했을까요? 제가 아빠하고 성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원했어요, 미국에 가는 걸. 기독교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부모님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컸기에 참고 살았다라는 입장. 또 춥다 그랬나봐. 뭘 거적대기 하나 걸쳤네요. 아무도 없었는데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겠어요? 만약 아는 사람한테라도 말하면 다 부모님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말했을 때 한국 분들 다 부모님 말 믿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제가 아무리 성폭행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국 경찰이 제대로 수사해주길 바란다고 해요. 근데 그때마다 아빠는 줄줄이 조사가 혐의 없음으로 나와요. 왜 김은정 양이 말한 주장에는 증거가 뒷받침되는 게 하나도 없냐는 겁니다. 이 반지는 또 뭐야? 이게 또 이제 촬영하면서 굳이 이렇게 보여준 거 보니까 이 반지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좀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긴 하네. 그리고 김은정은 아빠가 사준 순결 반지 대신에 케이넌 부인이 사준 반지를 끼고 있어요. 이것도 좀 시사점이 있죠. 케이넌 부부가 지금 이 새끼 존나 악의적으로 김은정한테 접근해가지고 세뇌시킨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러면서 끼고 있던 반지, 야 애나 너 그거 빼라. 우리가 새로 사줄게. 옛날 가족은 잊어.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어. 잘하면서요, 정말로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게 여기 남게 된 계기예요. 제가 이 케이넌 가족에게 왔을 때요, 저는 너무나 약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저를 버려주지 않고요, 저를 보살펴주고 보호해줬어요. 제작진은 마지막으로 김은정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영상 편지를 보여줘 봤습니다. 자, 김은정 가족의 지인이네요. 아유, 은정아, 너 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사랑하고 보고 싶어. 자, 그러자 바로 이거 좀 보기가 힘드네요. 대안학교에서 주방일하는 아주머니라는데 김은정이 어깨도 주물러주고 뭐 속이 깊은 애였다고 하네. 아줌마가 우시니까 김은정이 보기 힘들다. 케이는 부인이 그러자 김은정에게 다가온다. 야, 김은정은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어. 뭐가 문제고 뭐가 잘못된 건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는 부부를 선택하는 것 같아. 이거는 좀 인지 부조화가 온 것 같아. 지가 생각해도 지 행동이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저희가 은영이만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은영이가 꼭 보여달라고 해서요. 저희가 동생 언니 사랑해. 나 은영이야. 언니 동생이라고. 언니 왜 나 몰라? 나 여기 있는데. 언니 내 맘 알지? 나 언니 좋아. 영상 보기를 꺼려하는 김은정에게 동생 영상 편지는 꼭 봐야 된다고 제작진이 설득해가지고 설득했다는 자체가 보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 자기가 좀 흔들릴 것 같으니까. 자, 김은정도 동생 보고 깜짝 놀라고 울컥했대. 동생 은영이 생각하면 어때요? 미안하죠, 제가. 글쎄요, 동생하고 그렇게 많이 친하지가 않았어요. 나이 차이도 나고요. 부모님이 이렇게 기르시는데 동생하고 별로 친하지 않으셨다고요? 친할 수가 없었죠, 성장 과정에서. 근데 이게 거짓말인 게 다들 김은정이 동생을 끔찍이 사랑했다고 하는데 김은정 지만 아니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 영상 편지를 자기 메일로 보내달라고 제작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친부모님은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자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다시 성적 학대를 당하고 싶지 않아요. 또다시 성적 학대를 받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같은 방법으로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도 그런 식으로 상처받지 않아야 돼요, 절대로. 이제 아빠가 영상을 보는데 다리를 꼬고 앉았네. 예, 뭐라고요, 아버님? 우리 애가 저렇게 다리를 이렇게 하고 앉은 거는 제가 처음 보네요. 21개월 만에 인터뷰 장면을 봤는데 딸이 작은 행동, 말에도 예전이랑 너무 다르니까 아빠가 놀라고 있는 거야. 제 친부모님이 저에게 많은 압박을 줬어요. 공부뿐 아니라 그분들이 내게 준 여러 역할을 전 해내야 했어요. 단순히 딸 역할뿐만이 아니었어요. 여태껏 김은정의 성폭행 사실을 케이넌 부부가 주장하고 있다. 우리 딸이랑은 상관없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딸 입으로 직접 말을 들으니까 충격을 받죠. 은영이는 이렇게 부모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부모님 돌봐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부모님을 안 좋게 말하겠어요. 세상에나, 이게 책에 나와 있는 게 다 사실이네. 아유, 심장 잡네요. 딸의 인터뷰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자랑스러운 딸이 왜 이렇게 변한 건지 이유를 찾고 싶지만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딸의 인터뷰 보는 내내 형벌을 받고 있는 듯 하다며 무릎을 꿇고 봤대요. 경찰 말에 따르면 김은정은 4살 때부터 아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대요. 자, 2013년입니다. 12월 태국 선교여행 당시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예요 이게. 이때로 성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근데 태국 여행에서 찍은 영상을 보면은 김은정 존나 해맑게 웃고 떠들고 있었어. 거기에 2008년에 잠깐 한국에 왔을 때죠. 아빠 성폭행으로 임신과 낙태 경험이 있었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자, 이분을 만나요. 김은정의 초등학교 시절 이웃인데 아유 우리는 아예 문을 열고 살았어요. 양쪽 집 다. 은정이 동생이 저를 엄마 하면서 엄청 좋아했다고. 애가 학대당했으면 모를 리가 있나요? 아유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자, 2004년 태국 여행 당시 같이 갔던 선생님도 만나봤습니다. 지도교사였는데 아유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희가 태국 갔었을 때요. 생활하던 센터 자체가 굉장히 오픈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저희식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큰 타일이 있는 거실인데 앞이 그냥 훤히 문도 없고요. 혼내기만 해도 소리가 다 들리는데요. 그런 일 없었어요. 2018년 12월 31일 오후에도 성폭행 당했다고 하는데 그날 외부 손님 오는 날이었대요. 일정 보니까. 학교 행사 날이라 김은정이 주장하는 시간에 김철호 씨는 손님 만나고 있었습니다. 김철호 씨에게 낙태를 당했다는 날도 김철호 씨의 일정은 저녁까지 꽉 차 있었고요. 알리바이가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혹시 2009년도 3월 18일에 뭐 하셨습니까? 모르죠. 네, 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게 교무일지에 있고. 카드 사용 내역서. 경찰 조사에 김철호 씨가 들은 내용을 전해보자면 2009년 3월 18일 김철호 씨 차 안에서 소파, 확장술로 김철호 씨가 직접 딸 김은정을 낙태시켰다고 합니다. 이 소파 확장술이 뭐야? 하지만 그 시간에 아빠는 다른 곳에 있었고요. 카드 내역서가 그 증거예요. 전문가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고요. 산부인과 전문인데 이거는 맞추지 없이 하는 거는 불가능하죠. 환자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면 이게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뚫리는 거죠. 자궁이 잘못하면. 고난이도 시술이래. 의료진 아니면 불가능하다. 김은정의 친부모님은 이렇게 지독하고 허술한 얘기들을 딸 은정이가 지어낼 리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 애나 크리스티엔이라고 바꿨구나. 참 기가 막히네. 아유, 진짜 저기 있는 사진에 있는 사람 우리 언니 같지 않아. 김은정은 케이는 부인의 성을 따서 이름도 성도 다 바꿨어요. 그냥 새 삶을 시작한 거야 여기서. 이 집 수양딸로 들어갔네 가족은 김은정이 이렇게 변한 게 다 케이넌 부부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주장해요. 그 라스앤시나스 병원이 너무나 고급 병원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가 안 되는 병원이고요. 추정하기로 30만 달러를 케이넌이 은정이한테 병원비로 낸 겁니다. 이 병원이네. 헐리우드 스타들만 이용하는 고급 병원이다. 그럼 좀 신원 보장 같은 것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컴퓨터를 못하는 병원이래요. 그런데 통신교육으로 졸업을 시킨다고 그래서 졸업이 됐거든요. 얘가 그러면 그 병원 안에서는 컴퓨터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1월 19일 1월에 애가 웃으면서 잘 있는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린 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이게 조작된 사진이거든요. 인터넷이 불가능한 병원에 입원한 딸 김은정이 올렸다는 사진도 조작돼 보이고 어떻게 입원 도중 컴퓨터를 할 수 없는 곳에서 통신과정으로 졸업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이건 뭐야? 잔든 은정이야 뭐야? 가족은 김은정이 케이넌 부부 집에서 약물에 중독됐거나 체면이 걸린 상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는 간호사 출신인 케이넌 부인이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자, 이분은 정신과 전문인데 이 최면이라는 게요. TV나 영화사처럼 나오는 것처럼 가능할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는 가능성이 낮다고 하고. 방송 영상 디자인과 교수님인데 영상 조작 유무를 보는 것 같아요. 글쎄요, 이거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조작이다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이미지 같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여요. 사진도 조작 가능성은 좀 낮다고 하고. 이게 뭐냐 대체. 2년간 눈덩이처럼 가진 가족들의 케이넌 부부의 의심을 풀 수 있는 건 케이넌 부부밖엔 결국 없는 거죠. 제작진은 케이넌 부부에게 이에 대한 인터뷰를 시도해봤습니다. 이분이에요. 간호사라는 크리스티안 케이넌.
저희가 아는 건 많은 피플들이 인터넷에서 우리가 애나를 강제로 데리고 있고 애나에게 이 드럭을 줘가지고 애나가 크레이지했다고 하더라고요. 약을 먹이신 건 그런 적은 없는 거죠? 절대 네버 없어요. 저는 라이센스가 있는 널스지 닥터는 아니에요. 케이넌 부부도 김은정을 처음 만난 얘기를 해줍니다. 둘째 아들인 맥스랑 같은 학교 다녔고 2008년 10월 학기 도중에 김은정이 한국으로 돌아간 사실을 알게 됐고 교사인 친구를 통해서 김은정에 대해 물어보니까 김은정 동료가 죽어가지고 친구가 죽었다는 얘기겠죠.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라고 판단해서 그래서 한국에 갔다. 애나가 이 스쿨 라이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녀는 마음을 완전히 닫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 가서도 애나는 계속 저에게 전화를 해왔답니다. 8개월간 한국에 있을 때 김은정이랑 계속 이메일 주고받았고 그래서 친구가 됐다. 다시 복학하려는 김은정이 근데 집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당분간 자신의 집에 있기를 권했다. 그리고 케이넌 부부 집에서 생활하지 한 달 후쯤에 김은정이 우울해하길래 이유 물어보니까 그때 처음으로 친부모의 성폭행 얘기를 케이넌 부인에게 털어놨다는 거잖아. 프레드릭 케이넌 나는 종종 우리 부부에게 성폭행 관련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게 정상인 것이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린 바로 스쿨에 연락했죠. 캘리포니아 법으로 학생이 누군가에게 학대당하면 그걸 학교에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학교 여부와 상관없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할 때 학교 측에 알려야 하는 건 당연하다는 설명, 그리고 김은정 가족이 교포들과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서 김은정 상태가 나빠져 다른 도시로 옮겨서 치료에 집중했다고, 또 김은정의 가족 주장과는 다르게 보험 적용이 되기에 지출은 그렇게 또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김은정의 부모가 김은정을 성폭행하지 않았을 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지만 케이넌 부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데 김은정의 말을 믿고 있다. 제작진도 이에 온전히 이 일은 김은정과 김은정 가족들의 일이라고 판단했어요. 근데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그동안 뭐 사이비 종교, 뭐 어떤 세뇌, 뭐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의심받는 당사자들은 이 화면 노출을 굉장히 꺼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나와. 보호자를 자청하고 이런 장면 자체를 지금 촬영하는데 거부감이 없어. 마치 애나를 위해서라면 감수하겠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쩌면은 애나 혼자만의 개짓거리진 않나, 이렇게 볼 필요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애나가 모두를 다 속이고 있는 거야, 김은정이가 혼자. 실제로 친아빠 김철호씨 21개월간 모든 방법 동원해서 딸 김은정 양의 안전을 확인해 왔대요. 외교부와 한국 경찰, 미국 경찰은 물론 미 정보기관까지 나섰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김철호씨에게 보낸 답변은 모두 같았대요. 딸은 안전하고 부모를 만나는 걸 원치 않는다, 이런 대답이고, 그럼에도 김철호씨는 의심을 풀지 못하는 게 모두가 딸은 안전하다고 하지만 왜 내 딸이 자신들에게서 멀어져 갔는지 납득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이 이유를 모르겠네. 결국 이 이유는 김은정이 알려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이 기집애가 그냥 뭐 아무따 성폭행 원툴로 나오니까 방법이 없는 거 아니야. 2004년 영상 보겠습니다. 홈비디오래 아빠가 찍은. 아빠가 물어봅니다. 은정이 오늘 뭐 했어요? 오늘요? 빵 좀 맞았대요. 빵 좀 맞았어요. 몸이 약한 동생에게 우산 받쳐주고 아빠와 동생과 같이 웃는 평범한 딸이었다. 근데 왜 김은정은 자기 이름을 버리면서 애나로 살기 시작한 거냐? 애나의 마음을 읽기 위해 1시간 반가량의 인터뷰를 전문가에게 보여줬다. 전문가는 김은정이 자신을 애나라고 불러달라는 점에 주목을 했대요. 처음에 제작진 만났을 때의 반응을 말하는 거잖아. 자, 왜 그런 거냐?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나서 산다는 의미에서 과거의 정체성을 다 부인하고 현재 자신이 위치한 거기에 굉장히 만족해하거나 강한 집착을 보이는 양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집애 이거 어떻게 보면 미국 뽕 차가지고 어쨌든 결국 부모가 돌아오길 원할 거 아니야. 생활비 지원 끊을 거고. 그럼 자기는 짤 없잖아. 가족이 유학을 보내준 거니까. 돈 떨어지면 와야 돼. 근데 얘는 미국 뽕에 찬 거야.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다. 그래가지고 가기 싫어. 방법이 내가 안 가면서 여기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살 수 있는 방법, 부모를 성폭행범으로 모는 수밖에 없다. 이 계산이 떨어진 거 아니었을까?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한국에서의 김은정과 미국에서의 애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자기가 앞으로를 어떤 사람으로 계속 살아야 될지를 지금 이 캐릭터 두 개를 놓고 어디에 로그인할까? 씨발 이거 진지하게 할 필요도 없어. 이거 김은정 얘가 미친 애야 지금 보니까.
로그인을 어디로 할까 서버 고르고 있는 거야 지금 당장도 너무 좋은데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속으로는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서버 미국 서버 이거 지금 계속 갈등하고 있는 상태다. 순결 반지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나는 성적으로 굉장히 깨끗하다고 그렇게 주장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니 성폭행 피해자들은 근데 이렇게 말 안 해요. 자기 더럽혀졌다고 보통 생각을 해. 성폭행 피해자 중에 나는 깨끗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난 못 본 것 같아. 거짓말을 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자기를 성폭행 피해자라고 봐주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야. 그 시선은 싫은 거야 지금. 사실이 아니니까. 그래서 성폭행을 주장하면서도 나는 성적으로 깨끗하다, 순결반지 이딴 거를 끼면서 계속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두 가지를 연결지어 보면 그것이 굉장히 도저히 이전에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어떤 성적인 폭행이나 추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나 싶다. 가족들도 모르고 K놈 부부도 모르는 어떤 사건이 김은정에게 있었을 가능성.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제 생각이랑은 지금 이 전문가 이분이 분석 내용이 좀 다른 건데, 이분은 좀 다르게 보는 건가 봐요. 뭐냐면은 아무도 몰라. 자기만 겪은 어떤 유학 도중에 성폭행을 겪었어. 그리고 8개월간 한국에 돌아왔잖아. 성폭행 때문이야. 그 정신적 충격 때문에 한국에 돌아왔어. 그래서 부모님 만나고 뭐 가족들 만나고 지내봤는데 내가 나를 용납을 못 하겠는 거야. 내 가족이랑 같이 사는 거를 이런 상태로. 그래서 미국으로 도피를 다시 갔어. 근데 가족은 만나고 싶어 한대잖아. 내가 볼 자신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라도 지금 핑계거리를 두면서 가족이랑 떨어져 살려고 하는 건가? 가족 보기 창피해서 나 잊고 살아라. 그건가? 가족이나 K놈 부부도 모르는 어떤 사건이 김은정에게 있었을 가능성. 여기서 제작진은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누구야? 김은정에게 미국 유학을 권했던 영어 선생님이래. 김은정이 미국 유학 초기에 미국에서 친구 아빠로부터 불쾌한 일을 겪었다고. 피해가 있긴 한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스테파니 윤 씨인데 성적 희롱을 전혀 적절하지 못한 행동, 굉장히 부적절하게 성적 희롱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꾸 접근하셔서 뭐를 사주시고 연락하시고 그때 또 다른 휴대전화가 하나 아마 있었어요. 그 전화로만 뭐 연락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무 어색했고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지 이해를 못할 거 아니에요. 애가 누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어린 나이에. 아직 10대 나이에 50 넘은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해버리면은 얼마나 황당하고 이해하기 어려울까요? 이상한 건 미국에서도 일어난 일인데 정작 김은정이 인연을 끊은 건 미국 사회가 아니라 한국 사회라는 점이에요. 이것도 특이한 겁니다. 자, 계속 들어보면은 문제가 있던 여학생들이 대안학교에 와서 교장 선생님이나 사모님, 다른 선생님들에게 혼나잖아요. 그럴 때 꼭 이 여학생들은 교장 선생님 딸이 우리를 잃었다 이렇게 몰아가더라고요. 우리를 잃으면 동생 은영이를 다치게 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협박을 해요. 대안학교 교장딸로 살아가면서 어릴 때부터 공동체 생활을 했었어, 김은정이. 그래서 버릇처럼 우리 식구끼리 밥 먹는 게 제일 좋다 뭐 이런 말을 했다. 지도교사인데 이분은 아까 잠깐 나왔었죠. 애들이 보기에 형평성이 어긋나서 안 된다 그러니까 내 딸이니까 봐주고, 또 다른 선생님들도 교장 선생님 딸이니까 봐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우려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본보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자라는 아이들이 많이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쟤는 교장 선생님 딸이야 이런 압력으로 계속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거든요. 김은정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또래들 사이에서 좀 눈치를 좀 보면서 자랐던 것 같네. 시샘도 당하고 친구가 없었다네. 자, 김은정 얘기 들어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되게 좀 이상해요. 사람들이 갑자기 왜 친한 척을 하죠? 그게 좀 상처가 되네요. 소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친부모님이 나와 소통하고 싶었다면 자라면서 저는 정말로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여기 남게 된 동기예요. 얘 뭐 상도 타고 뭐 한국에서는 뭐 좀 똑똑한 애였어. 김초로 씨는 딸이 쓴 글에 대한 기특한 생각만 보느라 딸이 외로움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얘는 가족이 나를 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그러면 좋아, 그럴 바에 그냥 나 미국 가서 살래. 그 와중에 좀 어떤 미국 아저씨한테 이상한 일도 겪었는데 그래서 한국에 돌아갔는데 가족이 뭐 엄마 아빠 다 바빠, 자기 일을 하느라. 됐어, 그럼 나도 니네랑 안 살아, 이런 심리였나? 딸 김은정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품었던 순정은 지금도 여전한데 그것이 왜 전해지지 못했는지 표현을 못한 걸 후회하고 있다. 열린 결말처럼 끝난데,
그러니까 아무 진전이 없어 이 사건이. 이 은정이 대체 무슨 변화인지 모르겠지만 예전 가족 영상 보니까 아빠인 김철호 씨는 딸한테 존댓말하고 비디오도 찍어주는 자상한 사람이고 사진 속의 은정 양 가족도 평범한 일상인데 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개 거짓부렁을 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좀 안 되죠. 이 사건 뭐 어떻게 된 거지? 정리해보자면 사이비 종교일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진짜 성폭행은 아닌 것 같아. 그건 좀 빼도 될 것 같아요. 엄마가 딸을 성폭행한다는 건 듣도 보도 못했네 진짜. 아니면은 이제 뭐 김은정이 어떤 이유로 미국에서의 삶을 선택했다. 가족은 만나고 싶지 않다. 그거 어떤 거짓말.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 김은정이 어떤 이유로 부모에게 배신감을 느낀 거 아닐까. 그래서 얘가 지금 모두를 다 속이고 있는 거야. 그게 제일 유력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기집애를 그러면 한국에 돌려보내려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미성년자가 아니라서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당사자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취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얘가 끝끝내 숨기고 있던 그 포인트를 찔러가지고 그래서 얘를 감정적으로 허물어뜨려가지고 속에 있는 얘기 다 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끝까지 뭔가 좀 속이고 있는 것 같아. 그게 정확히 뭐냐. 이제 그거를 이제 얘가 말하지 않으면 또 몰라 그거를. 아 문제가 있네 진짜 얘. 뭐냐 뭐 때문이냐. 뭐 때문인지는 뭐 아직 밝혀진 게 없네요. 이 은정이는 그걸 알아야 돼. 사실대로 말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얘를 누가 설득시키냐 대체. 혼자 알 수밖에 없지 않냐? 일단 뭐 가족은 만날 수가 없는데 이거 다시 한번 취재에 있었으면 좋겠다. 근황 이래가지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이 생각을 왜 못했나 싶었는데 그 알리뷰 한 1년 됐거든요. 그러면서도 구독자 여러분의 어떤 요청을 받아볼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좀 원하시는 방송 있으시면은 이거 리뷰해주세요 하면 저희가 이제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회차인지 몇 회인지는 뭐 기억 안 나더라도 제가 예전에 봤던 것 중에 이런 방송 있던 거 기억하는데 뭐 어떤 사건인데 그거 좀 다시 보고 싶다. 뭐 이렇게 해주시면은 리뷰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처음으로 이제 요청이 들어온 방송분인데 그것이 알고 싶다 홈페이지에 없었어요. 이게 아마 애난지 아니면 이제 친부모님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청이 들어와서 영상이 내려갔습니다. 없어요. 이 회차만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방송 나오고 정리된 커뮤니티에 떠돌던 게시물을 찾아서 한번 같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방송분이 있으면은 그것이 알고 싶다 홈페이지에 그걸로 이제 또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